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청솔기숙학원에서 여러분의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9월 모평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모평을 작년 모평하고 수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9월 모평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시험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한 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등급 컷을 3개년간을 비교해보면 21학년도 화작 언매 이때는 통합이었죠. 이때 이제 90점이었고 실제 그해년도의 수능 등급 컷은 88점으로 실제 9월 모평이 수능의 난도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모평에 화작이 100점이었고 언매가 96점이었습니다. 시험의 난도가 매우 쉬웠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화작이 85점, 언매가 84점으로 1등급의 등급이 꼭 떨어지면서 작년에 수능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 9월 모평을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올해 그러면 9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9월 여러분이 봤던 수능의 화작 1등급 컷은 92점 정도로 지금 9월 모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언매는 87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음표를 쳐놨죠. 올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예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표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수능 성적은 화작과 언매가 실제 1점 정도의 등급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1점으로 85, 84였는데 올해 수능은 아마 이 점수보다는 화작과 언매의 난도가 분명히 차이가 더 날 것으로 봅니다. 9월 모평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언매가 조금은 더 어려운 점수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9월 모평을 한번 분석해보면 선택 과목 간의 등급 컷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언매 공부한 친구들이 아마 좀 학습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문항을 우선 보자 그러면 17문항이 출제됐을 때 네 영역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잘 안배가 된 시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7작품 중에 3작품은 EBS 직접 연기였고요. 상대적으로 화작보다는 언매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택 과목을 국어과에서 처음 도입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매체 유형이라던가 특징 정도만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올해는 매체 유형도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 전자책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그리고 매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매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항부터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지문입니다. 사회의 법 지문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속의 유류분권에 관련된 지문은 EBS 수능 특강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소재가 연계됐고요. 그리고 EBS에서 유류분권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지문을 읽었다면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있었던 학생들은 지문 읽기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항의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내용 이해 그리고 법지문이든 경제지문이든 사칙연산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원리를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13번 문제가 그런 유류분권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이 문제가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두 번째 지문 기술 지문이었죠. 검색 엔진 그 랭킹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이었는데요. 이 지문은 수능 완성과 연계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요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을 알고 있고 기술 지문이 흘러가는 글의 구조를 안다 그러면 지문 읽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도 16번 문항이었거든요.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학은 내 지문이 출제됐을 때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EBS 체감 연계율이 나름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고전솔의 정수정전이라는 작품이 수능 완성 뒷부분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고전솔이나 현대소설이 EBS 연계됐다고 했을 때는 EBS 앞부분이나 뒷부분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출제되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 지문의 뒷부분을 거의 그대로 출제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굳이 지문을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정답률은 높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EBS 체감 연계율을 조금 제대로 느꼈을 것이고요. 갈래복합 지문에는 현대시 2작품 그리고 현대수필이 1작품이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현대시의 신경님의 길 같은 작품은 EBS 연계였고요. 그리고 한 작품은 잘 알려진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작가는 유명하더라도 낯선
낯선 작품을 이렇게 한 작품 실어놔서 잘 알려진 작품과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약간 이렇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저는 발견했고요. 그리고 현대수필은 어렵지 않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학 17문항은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면 그 오답베스트라고 하는 5문항 안에 문학이 포진된 문제가, 지금 문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독서 문제 4문제가 다 오답베스트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문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EBS 연계 공부라던가 비연계 대비는 반드시 해서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자기만 틀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과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화법은 아예 그냥 요 지금 항목에서 빼버렸는데요. 여러분 화법하고 작문은 올해 지금 9월 모평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모평으로 화작 준비를 했다가는 올해 수능에서도 아마 크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분명히 화작이 9월 모평 점수가 100점이었잖아요. 1등급 컷이.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막상 수능 뚜껑을 열어보니까 화작으로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특히 화법에서 2문제, 한 작문에서 1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9월 모평 난이도로 준비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 전체적으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얽매 쪽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법 문제 37번 문제가 선어말어미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백적으로 서술의 의미를 우선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지 하는 문제였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택 과목이 평가원에서 2년차가 들어가면서 매체, 특히 전자책과 같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체를 등장시키고 매체 유형이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파악하게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매체 문제를 푸는데 약간 좀 시간 소요가 되게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9월 모평을 보고 이후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9월 모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약점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BS 문학이 50% 연계, 50% 비연계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수특이나 수한 복습을 확실하게 해서 EBS 연계 공부, 특히 고전시가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EBS 연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확실히 하시고요. 비연계, 보통 현대시 한 작품, 그리고 현대 소설, 그리고 갈래복합에 나오는 수필이라던가 극시나리오, 극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연계 비율은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비연계 작품 대비를 좀 균형 있게 하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결국에 수능 국어를 판별하는 고득점과 저득점을 판별하는 기준은 저는 독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남은 기간 고난도 독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논리학 지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논리학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법이나 경제 지문,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 어렵다 하는 문제들, 이런 지문들을 조금 더 선별해서 여러분이 답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패턴을 그대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작은 9월 모평보다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려운 난도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법은 개념 공부 확실히 하시고요. 아직도 개념이 흔들려서 문제를 틀린다 했을 때는 개념 공부 확실하게 하시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도록 개념 플러스 문제를 같이 병합해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9월 모평 시험지를 잘 보면 인문 지문에 아드로노 지문이 있었잖아요. 이 아드로노 지문은 작년 수능의 해겔의 변증법 지문과 지문 구성이 저는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수능을 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 기출문제집을 적어도 한 2, 3회 독을 쭉 해가면서 9월 모평을 바탕으로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 지문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런 지문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 유형을 출제하는지 잘 보시고요.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점유개정이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기출에서 아마 풀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지문하고도 어떻게 보면 법 지문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출의 어떤 패턴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독서 지문도 잘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더 화이팅 하셔서 수능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